네, 이번 영상에서는 ORB 슬램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ORB 슬램은 2015년쯤에 나왔던 논문으로 다난 카메라를 활용한 슬램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RGBD 카메라와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한 ORB 슬램 2가 발표가 되었었고, 2000 작년에는 ORB 슬램 3라고 그 비주얼 이너셔 슬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ORB 슬램에 대해서 이제 코드도 분석해 보았고, 어, 이 논문에 대해서도 이제 개별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ORB 슬램의 논문의 제목은 A Versatile and Accurate Monocular System입니다. 매우 유용하고 정확한 다난 카메라 슬램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 슬램을 활용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맵 데이터가 저희의 시각적인 정보로 제공이 되는데, 이제 이 정보도 이제 로봇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총 세 가지의 맵 데이터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키프레임입니다. 이 키프레임은 이제 지도 생성 시 특징이 될 만한 위치를 나타내는 프레임으로 유의미한 피처를 다수 보유합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이제 이 ORB 슬램이라는 기술에서는 이 ORB 피처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ORB 피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FAST라는 피처를 추출하는 알고리즘과, 그리고 브리프라는 그 디스크립토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패스트에서는 특징 벡터의 이제 어, 그 회전성과, 그리고 이제 브리프에서는 이제 방위 같은 것도 표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은 이제 카메라의 포즈가 추출이 되고, 카메라의 자세 및 위치, 그리고 어, 이제 카메라의 이제 내부 파라미터에 관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칼 렌스나 이제 그 프린시플 포인트, 초점거리나 이제 이미지의 중심 좌표도 포함이 되는데, 이 값은 이제 보통은 미리 입력이 되어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ORB 슬램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로 또 이제 맵 포인트가 추출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부분에서는 이 카메라에서 찍히는 부분들이 저희 눈에 이제 이 코너점들이 추출이 돼서 각각의 이제 특징점들이 저희 눈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맵 포인트로는 이제 이 화면 그 방금 봤던 카메라의 그 영상과 그 다르게 이 점들은 이제 3D 포인트로 각각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점이 찍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맵 포인트는 프레임에서 검출된 피처들을 3D 지도에 매핑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제 피처들을 3D 공간 좌표에서 어디 부분이었는지를 각각 이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각 맵 포인트가 가지는 월드 좌표계상의 맵 포인트의 위치, 각각의 위치들이 돼서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카메라의 현재 위치라고 한다면, 이 카메라 현재 위치가 한 이쯤에 간다면 또 이 부분 옆면에서 이제 이 맵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토, 그리고 각 맵 포인트를 포함한 키프레임들의 ORB 디스크립트 중에서 해밍 디스텐스가 최소인 ORB 디스크립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설명드릴 거고, 그 뷰잉 디스텐스, 각 맵 포인트의 최대 최소 가시거리도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비저빌리티와 이제 이젠셜 그래프도 포함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각각의 자세에 대해서 그 자세들끼리의 이제 이젠셜 그래프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들 간의 맵 포인트 공유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도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제 카메라가 여기 이쯤에만 있는 게 아니라 3D 공간 좌표에서 뭐 한 이쯤에도
있으면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비저빌리티와 이제 뭐 이센셜 그래프도 각각 카메라 사이의 관계성을 어떤 그런 정보도 포함이 되는 맵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ORB 슬램이 알고리즘이 이제 짜져 있는데 이 ORB 슬램의 알고리즘은 이제 GitHub에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께서는 이제 2015년쯤에 ORB 슬램 논문을 발표하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ORB 슬램은 3개의 스레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먼저 스레드라는 것은 이제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각각의 뭐랄까 만약에 워드를 작성하게 된다면 뭐 쓰기 작업 아니면은 뭐 표 만들기 아니면 뭐 글자색 바꾸기 등등이 이제 뭐 스레드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 안에서는 이제 프로세스는 ORB 슬램이고 그리고 이 ORB 슬램을 구현하기 위한 각 스레드는 트래킹과 로컬 매핑 그리고 루프 클로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3개의 병렬 스레드로 활용이 되고 이제 보통 뭐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인텔 코어 i5 정도나 아니면은 4개의 병렬 코어를 활용해서 이 CPU를 기반으로 해서 3개나 4개 정도로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스레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트래킹 스레드는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찾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지도 정보와 ORB 피처를 활용해서 현재 위치를 추정해주고 로컬 매핑에서는 각각의 키프레임 정보를 지도에 매핑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미지에 잡히는 어떤 2D 포인트들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3D 공간 좌표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루프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얻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영상 정보를 통해 지도를 만들다 보면 이제 드리프트라는 이제 오차의 누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슬램으로 만들어진 지도 정보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교정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그런 어떤 경로들을 이제 내가 지나갔던 부분이다 싶으면 이제 루프 클로저라는 스레드가 발동이 되면서 이제 최적화를 다시 한번 해주는 작업입니다. 각각의 스레드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킹 스레드입니다. 이제 트래킹이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 영상에서 특징 대상의 위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3D 공간상의 좌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비디오는 일련의 영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접한 영상 프레임들 사이에는 시공간적 유사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막 공간 이동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를 이제 어떤 일정한 속도랄지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 방식인데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은 뭐 한 300ms/s나 그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찍히는데 이제 뭐 그 영상 프레임들은 이제 연속적이니까 어, 인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영상 프레임들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사성을 이용해서 특정 대상의 위치 변화를 추적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ORB 슬램 안에서의 이제 트래킹은 이제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키프레임을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의 포즈를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유의미한 특징점을 많이 가지는 프레임입니다.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프레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한 5분짜리라고 한다면 2초마다 이제 키프레임들을 두고 영상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영상들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그 유사성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만 정보를 저장을 하고 키프레임들만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키프레임들은 이제 유의미한 특징점을 가지는 피처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서 각각의 이제 영상 정보들을 이제 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스레드 안에서 첫 번째 작업이 이제 프레임이 찍히게 되면은 영상에서 프레임이 찍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ORB라는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ORB 피처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영상 내 특징점을 검출해주고 그리고 ORB는 개성과 매칭이 아주 빠른 알고리즘으로 오픈CV에서 한 2012년쯤에 나왔던 알고리즘을 활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로 오픈CV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이 작업은 이제 인풋된 영상을 전처리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이제 영상 특징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특징점이라는 것은 영상에서 물체를 추적하거나 인식할 때 영상과 영상을 매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상에서 주요 특징점을 뽑아서 매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키포인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형태나 크기, 위치가 변해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거나 카메라의 시점, 조명이 변해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키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영상에서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가장 좋은 키포인트를 코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떤 모서리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어떤 영역을 검출한다고 하면은 영역을 검출했을 때 각각의 이제 어떤 방향으로도 그 변화가 없다면 플랫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모서리 방향 쪽으로 변화가 없다면 이제 엣지라고 모서리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너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보를 추출했을 때 이쪽 방향 어느 쪽 방향으로도 이제 변화성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코너라고 해서 그 코너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으로 해리스 코너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코너 포인트, 키 포인트를 찾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1988년에 발표된 허리스 코너 디텍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코너를 찾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영상에서 작은 윈도우를 조금씩 쉬프트 시켰을 때 코너점의 경우는 모든 방향으로 영상 변화가 커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엣지인지 플랫인지 뭐 코너인지 등등을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와 브리프라는 그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식이 ORB인데 ORB의 어원 자체가 Oriented, Fast and Rotation Brief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패스트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라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으로 이제 패스트에서는 어떤 점 P가 코너점인지 여부를 P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3인 원상의 16개의 픽셀 값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보다 일정 값 이상 밝은 픽셀들이 N개 이상 연속되거나 일정 값 이상 어두운 픽셀들이 N개 이상 연속되어 있으면 P를 코너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코너점인지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코너점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점이 어떤 이 점이 코너점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점을 이제 중심으로 잡고 원을 삥 둘러줍니다. 그래서 원을 삥 둘러줬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부분과 색깔이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9개 이상이다 하면 패스트 9, 10개 이상이다 하면 패스트 10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게 되고 이제 이를 위해 픽셀의 밝기 값을 P보다 훨씬 밝거나 어두운 경우, P와 유사한 경우에 세 가지 값으로 분류하고 이를 이용해서 원주상의 픽셀들의 밝기 분포를 16차원의 테너리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를 디시전 트리에 입력해서 코너점 여부를 분류해 줍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패스트 코너의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점 P가 코너점으로 인식되면 P와 인접한 주변 점들도 같이 코너점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패스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맥시멀 서프레션 후처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접한 여러 점들 중 코너성이 극대인 점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코너점인지 여부를 추출을 해가지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코너점이다, 좀 특징점인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을 이제 뜨문뜨문 이제 점으로 표현해서 이 부분이 코너점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ORB 알고리즘은 Oriented Past and Rotated Brief 알고리즘은 PAST라는 Pic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라는 알고리즘과 Brief라는 Binary Robust Independent Elementary Pictures 알고리즘과 해리스 코너 알고리즘을 결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ORB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알고리즘과 브리프 알고리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제 패스트 알고리즘은 이제 로스텐과 드리먼드가 제안한 그 피처 검출기 알고리즘으로 픽셀 P와 픽셀 주변의 작은 원 위에 있는 픽셀의 집합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픽셀 P의 주변 픽셀의 인기값을 적용해서 어두운 픽셀, 밝은 픽셀, 유사한 픽셀로 클래시피케이션해서 원 위에 픽셀이 연속적으로 어둡거나 밝아야 하며 이 연속성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픽셀은 우선 특징점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활용한 다음에 브리프라는 이제 바이너리 로버스트 인디펜던트 엘리멘터리 피처스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브리프라는 이 디스크립토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면 이제 칼론더 연구진이 만들었던 이제 칼론더 피처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은 특징점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아닌 검출된 특징점에 대한 기술자를 생성합니다. 지역 특징을 밝혀내는 기술로 이제 특징점 주변 영역의 픽셀을 다른 픽셀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더 밝은지를 찾아 이진 형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컨볼루션 처리해주며 합성곱 형태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피처 중심 주변에 가우스 분포를 통해서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을 계산해 모든 픽셀을 한 쌍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픽셀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방식인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이 부분이 이제 그 전에 만약에 특징점을 추출하게 된다면 이제 영상이 카메라가 이동하게 될 때 그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이 부분이 내가 봤던 피처다 하는 부분이면 계속 그것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란 것은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특징점이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저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ORB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약통을 보시면은 이 로고가 있는 부분이 살짝 뒤틀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약통을 살짝 비틀어서 약통을 비튼 게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를 이 부분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제 특징점들의 유사성을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들의 점들을 서로 일치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필통 부분을 보시면은 이 끝점, 이 분홍색 점이 여기서 여기 똑같이 서로 이제 유사하다. 이 부분도 유사하다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음. 유사한 부분끼리 서로 연결시켜준 그 알고리즘으로 표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불변 특징량 방법에서 사용하는 특징점으로 특징점은 특징이 되는 점의 영상 좌표를 의미하고 지역 불변 특징량은 해당 키포인트 위치에서 추출한 지역적 영상 특징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ORB라는 알고리즘은 이 패스트9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패스트9을 이용해서 특징점을 검출한 후에 인텐시티 센트로이드 특징점의 방향을 계산해 주어서 이제 방향성까지 포함을 해서 이 카메라가 회전이 되어도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를 서로 이제 검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제 이 ORB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 ORB 알고리즘은 패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특징점을 검출해 줍니다. 그다음에 패스트 알고리즘은 코너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에도 반응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리스 코너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해 최상위 특징점만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모든 피처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진짜 어, 코너다. 딱 봐도 코너다. 이 부분들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과정에서 이미지 피라미드라는 그 스케일 공간 검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면이라 해도 갑자기 뒤로 훅 빠지게 되면 원근법에 의해서 이제
물체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전성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물체가 작아지는 거는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피라미드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작은 것부터 해서 아주 큰 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후 스케일 크기에 따라 피처 주변의 박스 안의 강도 분포에 대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1차 모멘트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지정이 되면 해당 방향에 대해 피처 벡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 피처 특징점은 회전 불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하게 되더라도 그 피처에 대한 정보들이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의 ORB 피처를 가져와서 피처 주변의 박스에서 1차 모멘트와 방위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처의 중심에서 모멘트가 가리키는 위치까지 벡터를 피처 방향으로 부여하게 되고 ORB의 기술자는 브리프 기술자에 없는 방향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ORB 알고리즘은 시프트 알고리즘과 서프트 알고리즘 이제 이 시프트 알고리즘이 이전에 사용하였던 피처 알고리즘이고 서프 알고리즘은 브리프 전에 활용하였던 디스크립터 알고리즘인데 이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오픈CV 랩에서 개발됐으며 속도 또한 아주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회전 불변성이란 이미지가 회전돼 있어도 기술자는 회전 전과 같은 값으로 계산이 되고 회전 불변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회전된 이미지에서 피처는 서로 다른 의미값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오브CV 4부터는 이제 시프트랑 셀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트래킹 스레드에서 또 중요한 그 단계인 포즈 이스토메이션 일로컬라이제이션 단계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이고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트래킹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을 통한 포즈 이스토메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션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어, 이제 속도가 일정한다고 등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가이디드 서치를 수행한 다음에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트래킹이 로스트된 경우에는 글로벌 릴로컬라이제이션을 해줘가지고 이제 백오버 월즈와 플레이스 리코그니션 모듈을 이용해서 글로벌 릴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래킹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솔브 PMP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해주고 가이디드 서치를 수행한 다음에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즈 이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그 개념이 중요하게 되는데 먼저 만약에 카메라 한 대만 왼쪽 카메라 기준으로 이제 카메라 한 대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이미지에 찍히는 어떤 점 X와 부합되는 3D 점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선분 OX에 있는 모든 점들은 평면상의 같은 지점에 프로젝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대 카메라만으로는 이제 때문에 뎁스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에 이제 이미지가 찍히게 된다면 이제 카메라 좌표계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물체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찍히는 건 여기쯤에서 오는 빛에서 이렇게 이미지의 RGB 값으로 찍히게 되는데 정확히 물체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이미지 상에서의 이 물체까지의 거리는 알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오직 카메라 한 대만으로는 뎁스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오른쪽 카메라에서 선분 OX에 있는 다른 점들은 오른쪽 평면에 대해 X'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X가 여기 찍히게 되면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데 오른쪽 카메라에서 만약에 이제 X가 그러니까 물체 공간 좌표상에서 그 좌표가 여기쯤에 있다면 오른쪽 카메라에서는 여기에 찍힐 수도 있고 만약 여기 있다면 여기에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있다면 여기 이 세 번째 끝에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때문에 물체 이 카메라가 두 대가 있다면은 물체 좌표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 O와 O 프라임 그리고 성분 OX 상에 있는 점 X
세 가지의 포인트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게 되고, 이 삼각형 구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삼각측량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제 그 물체의 정확한 좌표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이미지 평면 사이에 어떤 기하학적 관계가 주어지고, 두 이미지 평면상의 매칭성 P와 P'이 주어지면은 이로부터 3차원 공간좌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삼각형 구도 중 맨 꼭대기에 있는 X들은 뎁스 인포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피라인 L'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유일한 이제 P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두 평면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에 따른 에피폴라 어떤 제약 조건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점들은 다른 이미지에서 에피라인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서 에피폴은 이와 같이 이제 카메라가 왼쪽 카메라가 여기 있고 오른쪽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두 카메라의 중심 좌표계를 이은 선을 어떤 이미지 상에서 찍히는 그 교점이 에피폴이라고 하게 되고, 에피라인, 에피폴라 라인은 어떤 이미지 상에서 이 이미지가 여기 찍힌다면 에피폴과 그 이미지 사이에 있는 직선을 L과 그리고 오른쪽 평면에서는 L'으로 표현하게 된 부분들을 에피라인이랄지 아니면 에피폴라 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라인과 에피폴을 찾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것을 맞추기 위한 두 가지 행렬이 있는데, 이 제약 조건으로서 쓰이게 되는 게 이제 이젠셜 매트릭스와 펀더멘트 매트릭스입니다. 이젠셜 매트릭스는 이제 이 카메라가 왼쪽 카메라가 여기 있게 된다면 이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이제 변환 행렬이 각각 어떤 거냐라는 것을 내포하는 행렬이 이제 이젠셜 매트릭스고, 이제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제 내부 파라미터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게 펀더멘털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물체 좌표가 여기 있을 때 이미지 평면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고 하면은 에피라인과 에피폴과 에피라인을 알게 되면은 삼각측량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 공간상의 한 점 P가 영상 A에서는 P에 투영되고 영상 B에서는 P'이 투영됐을 때 두 영상 좌표 P와 P' 사이에는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행렬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미지 그 평면에서 왼쪽에는 이 P라는 좌표에 찍히게 되고, 오른쪽 이제 이미지 평면에서는 P'이라고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카메라 사이에 이제 직선을 쭉 긋게 되면은 에피폴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에피폴을 알게 되면은 에피 라인들 알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에피 라인은 L과 L'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셜 매트리스가 존재하는 꼭 존재 이 식이 완성되게 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게 여기 있는데, 먼저 이라는 것이 이젠셜 매트릭스입니다. 이젠셜 매트릭스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서로 매저시킨 식이고, 그 수식이 이와 같이 구성되게 된다면 무조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증명은 다음과 같고, 이 쭉 따라가게 되면 항상 이 식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젠셜 매트릭스가 이 수식이 만족한다는 것이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 에피폴라의 어떤 제약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점 P와 P'은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평면에서의 호모지니어스 좌표로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상에서 이제 공간상의 이 점, 이 점, 이 점 각각의 점들 사이에 어떤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젠셜 매트릭스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젠셜 매트릭스를 활용한 다음에 이 솔브 PMP라는 것을 또 활용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풋 값으로 오브젝트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 상에서 3차원 점들, 그리고 이미지 포인트 3차원 점들에 대응하는 각각 이미지 상의 2차원 점들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매트릭스, 그러니까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와 이제 디스트 코이츠, 그러니까 카메라 왜곡 계수, 카메라 디스토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으로는 이제 로테이션 벡터와
이제 로테이션 회전행렬 벡터는 이제 로드리게스 표현법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추출되게 됩니다. 이제 로드리게스라는 것은 이제 로테이션은 3 곱하기 3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3 곱하기 3 매트릭스의 4개의 회전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전 그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로드리게스 표현으로 이제 회전행렬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ORB 슬램에서 이 솔브 PMP라는 알고리즘이 또 활용이 되는데, 이 솔브 PMP는 트래킹 부분에서 이니셜 포즈 이스토메이션 단계에서 카메라 위치 추정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영상에서 추출한 ORB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고, 기존의 맵 정보와 그리고 extract ORB로 얻은 어떤 특징점 정보들을 가지고 이동한 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키프레임 1과 이제 키프레임 2, 이제 새로운 키프레임들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적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젠셜 매트릭스를 구해주는 방식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영상에서 어떤 특징점들을 찍어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 키프레임 1과 키프레임 2 사이에는 어떤 이제 이젠셜 매트릭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카메라와 이 카메라, 그러니까 다른 카메라가 아니라 한 개의 카메라에서 두 개의 키프레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는데, 이 영상 좌표와 이 영상 좌표에서 찍히는 어떤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들의 좌표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젠셜 매트릭스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에서 E를 분해해서 R과 T를 이용해 가지고 이 둘 사이에 그 키프레임 사이에 관계성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리스와 트랜슬레이션 매트리스를 구해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좌표들을 활용해 가지고 두 개의 카메라 이미지 평면의 이제 좌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 잡히는 어떤 이제 물체의 좌표를 삼각측량법을 이용해 가지고 물체의 각각의 점들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점들을 이제 구해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 좌표에서는 그 얻은 그 물체의 각각의 좌표들을 비교해가지고 솔브 PMP를 활용해가지고 오브젝트 포인트와 이미지 포인트를 각각 비교해가지고 그 포즈 이스토메이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 2를 분해해서 얻은 R과 T와 베이스라인 스케일을 이용해서 초기 3D를 결정해주게 됩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 영상 좌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때 두 사이에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뎁스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솔브 PMP를 이용해서 RT를 계속해서 구해나가면서 이제 카메라의 좌표 값을 계속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이제 트래킹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 로컬 맵이라는 그 단계에서는 더 많은 맵 포인트 대응상을 찾기 위해서 로컬 맵을 프레임에 투영시켜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은 알고리즘을 이어갔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뉴 키프레임 지지전 단계에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키프레임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글로벌 리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최소 20프레임 이후의 P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프레임 이상에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컬 매핑이 수행하기 적합하거나 마지막 키프레임 추가 후 20프레임 이후의 프레임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프레임이 최소 50개 이상의 득점을 트랙하게 되면은 그것도 키프레임으로 잡고, 끝으로 현재 프레임이 레퍼런스 키프레임, 그러니까 참조된 키프레임의 90% 이하의 특징점을 트랙할 경우 또 이제 키프레임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는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여기서 사용되게 되는데, 먼저 이 BA는 리프로젝션 에러, 그러니까 물체 좌표가 찍히게 됐을 때 그 재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로젝션 에러가 그건데, 이제 이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소화시키도록 3차원 포인트의 위치 및 카메라 위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프로젝션 에러라는 것은 맵상의 3차원 포인트들을 U 키프레임 이미지들의 프로젝션 시킨 위치와 해당 영상 프레임에서 실제 관측된 이미지 위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는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가 입력이 됐을 때 특징점을 검출해주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자세 추정을 한 다음에 3차원점 계산을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 한 후 카메라와 3차원점을 보존시키는 작업이 번들 어드저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영상에서 특정을 건축한 다음에 카메라의 자세를 추정하고 특징점과 카메라 자세로부터 3차원점을 계산해주고 카메라 자세와 3차원점을 보정하기 위해 BA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YB 슬램에서의 번들 어저스트먼트는 이제 트래킹 스레드에서는 카메라 포즈를 추적해주고 그다음에 3차원 점을 2차원 점으로 투영시킨 후 2차원 점과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하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와 같은 수식을 활용해서 이제 최소화 값을 구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로컬 매핑 스레드입니다. 로컬 매핑 스레드에서는 이제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면 키프레임이 이제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웹 포인트를 이제 컬링 시켜주고 새로운 포인트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로컬 BA를 수행한 후에 로컬 키프레임 컬링을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로컬 매핑은 이제 중복되는 키프레임과 트래킹 후에 생성된 맵 포인트들을 추적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인설션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트래킹 스레드에서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성되면 이 키프레임의 백오버즈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키프레임과 원본 영상의 맵 포인트들을 비교해주고 그 후 이제 가시성 그러니까 공가시성이라는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준다 하는데 이 공가시성은 2대 이상의 이제 시점에서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까지 이제 알고리즘을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만 넣어주는 것으로 코비저빌리티 그래프를 이제 업데이트해주는 작업입니다. 리센트 맵 포인트 컬링이라는 작업은 이제 트래킹 과정 후에 생긴 맵 포인트들과 새로 삽입된 키프레임을 비교해서 배드 포인트를 제거해주는 작업이고 이제 컬링이라는 것은 이제 스포츠 경기 컬링처럼 막 닦아주는 그러니까 배드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우 비저빌리티나 낫 트래커블 점들을 삭제시켜주고 이제 뉴 포인트 크리에이션이라는 단계는 이제 앞에서 수정된 공가시성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현재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들을 찾고 차준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맵 포인트성을 이용해서 트라이앵귤레이트 합니다. 그래서 그 삼각칭화법을 통해서 얻은 그 과정을 후에 생긴 프레임의 맵 포인트를 생성해주고 이 맵 포인트들 중 현재 프레임과 코비저빌리티 그래프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맵 포인트들만 프로젝트 시키게 됩니다. 그 후 코비저빌리티 그래프를 다시 업데이트해주고 이제 로컬 BA 단계에서는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를 로컬 매핑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맵 포인트 개수를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키프레임과 코비저빌리티 관계에 있는 키프레임을 찾고 각 키프레임들을 비교해서 같은 것을 표시하는 맵 포인트들을 연결하고 그렇지 못한 맵 포인트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최적화 값에서 매우 벗어나는 값으로 판단해서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컬 키프레임 컬링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두어서 키프레임의 개수를 제한해 주는 작업입니다. 모든 키프레임들은 적어도 3개 이상의 다른 키프레임의 맵 포인트들과 90%의 코비저빌리티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이 너무 많으면 이제 릴로컬라이제이션과 번들 어저스트먼트 효과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매핑에서 이제 로컬 BA라는 것은 이제 로컬 맵에 대한 키프레임과 맵 포인트를 추적해 주는 작업입니다. 어떤 맵 포인트들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특징점들이 찍히게 되고 각각의 이제 물체 좌표들이 어떤 3D 공간상에서의 좌표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맵 포인트들을 각각 최적해 주고 이제 각각의 키프레임 그 카메라 좌표의 그 값들을 위치를 보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BA를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프 클로징 스레드인데 루프 클로징이라는 것은 이전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고 방문했던 공간이라고 판단되면 이전에 생성된 지도와 통합하는 기법으로 음,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계속 누적되게 되는데 그 누적된 오차들 때문에 물체 좌표가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이 실제 물체 좌표가 이 부분이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물체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했을 때 센서의 어떤 오차들의 누적 때문에 여기에 찍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실제로 이 부분이 내가 봤던 곳이다 하면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곳과 이제 지금 최근 곳이 겹쳐 있으면은 매우 좋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루프 클로저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문했던 위치가 잘못된 글로벌 로케이션에 리맵해주게 되고, 에러가 누적되면은 사전에 방문된 공간이 다른 위치로 나오게 돼서 이제 플레이스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장소의 인식을 통해서 이전에 방문했던 공간인지를 확인해주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준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어, 누적된 오차를 다시 지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장소 리코그니션, 장소 인식이라는 것은 백오버워즈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영상에서 피처들을 추출한 후에 추출된 피처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 코드들로 구성되는 코드북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북에 생성되는 이제 비주얼 보카빌러리라는 어떤 비주얼 단어장, 그러니까 영어 단어장에서 저희가 찾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은 A, B, C, D, E, F, G 뭐 해가지고 처음에 이니셜로 이제 쭉 추적하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비정값에서 추출한 정보들이 내가 봤던 곳인가 라는 것을 어떤 단어장처럼 저장할 수 있는 작업이 이제 백오버월즈 방식입니다. 이제 이 백이라는 것이 이제 큐처럼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단어들을 이제 저장해주는 방식인데, 이제 비주얼 보카뷸러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많은 이미지들로부터 피처를 추출한 후에 디스크립터를 모아주고 디스크립터들을 몇 개씩 묶어서 클러스팅한 후에 가운데 값을 보카뷸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코그니션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키프레임 생성 시에 비주얼 보커블을 활용해서 키프레임에 대한 이미지 특징을 표현한 데이터를 만들어 저장해 주게 됩니다. 이 루프 디텍션 그 작업에서는 이제 리코그니션 이 데이터베이스를 후보군으로 현재 키프레임에서 나온 비주얼 보커블을 통해서 표현된 데이터를 후보군 안에 모든 데이터와 비교해서 진행해주고, 동일한 장소라도 판단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서 지도를 통합해주는 작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클로징에서 하는 번들 어저스트먼트는 풀 BA로 전체적으로 이제 최적화해 주는 것으로, 루프 클로징 이후에 모든 키프레임과 맵 포인트를 최적화해 주는 작업입니다. 맵 생성 시에 누적된 오차를 수정해 주고, 이 수식들은 로컬 BA식에서 모든 키프레임과 포인트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키프레임들을 이런 식으로 방금 같은 방식으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하고 하면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것이 움직이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추적을 할 수 있고, 키프레임들을 표현할 수 있고, 맵 포인트들도 추출할 수 있고, 이제 코비저빌리티 그래프와 이젠셜 그래프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ORB 슬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음, 꼭 코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ORB 슬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